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빌딩로드의 곽승우 팀장입니다. 예, 저번 편에 예고 드린 대로 신축하셔서 좋은 가격에 파신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즉 신축 후 매매 사례. 맞습니다. 강남구 위주로. 네, 맞습니다. 강남구는 신축하셔가지고 파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사실 강남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런 새로 지어서 다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주거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사무실 위주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이 이제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거지역이니까 당연히 주택이 맞는 거고 지금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무실 위주의 상권이 돼버렸으니 네. 지금은 바뀌어야죠. 근데 그걸 바꾸는 걸 우리 매수자분들이 하셔가지고 매각을 하시면서 주변에 맞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상품을 사가세요. 좋은 가격에. 그렇게 시세 차익의 기본이다, 원칙이다, 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동 사례죠.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요. 신사동에 있는 건물이죠. 예전에도 이 건물을 봤었는데 건물이 되게 낮은 위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새롭게 지어서 19년 10월에 63억에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2년 5월에 밸류업한 건물을 167억에 다시 매각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으신 분이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임대 베이스로 해서 파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임대 사례에서 매매 사례가 이어진 사례인데, 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셔가지고 얼마의 양도 차익을 보셨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게 63억에 매입을 하셨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63억은 아니거든요. 뭐 취득세 및 뭐 기타 비용, 중개 수수료나 뭐 등기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랑 매입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매입가액은 63억에 매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취득세나 기타 비용으로 해서 3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은 66억 5천 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약 67억을 투입하셨네요. 물론 그 67억 안에 대출도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66억 5천을 투입하셨고 얼마에 파셨습니까? 22년 5월에 167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몇 배를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 맞춰 팔아야죠. 당연히 해야죠. 화이팅! 자, 근데 이 매물의 위치가 어딥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양도 차익을 보고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 입지가 또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아, 여긴가요? 네. 아, 도산공원 사거리 이면에 앞에 도로도 12m 도로를 끼고 있고 원주로 해서 바로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받고 팔만하네. 네. 입지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새 건물이 되니까 이제 금상첨화가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어서 정말 접근성이 편리하고요. 사실 을지병원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호재가 굉장히 들썩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압구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을지병원 사거리에 신사 위례선이 뚫리면은 거기서도 한 4, 5분 정도 걸리겠어요? 네, 도보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3호선과 신사 위례선을 두 개를 쓸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네, 맞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네.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호 팀장은 돈 있으면 이런 거 삽니까? 저는 당연히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살 거고요. 저도 시세 차익을 당연히 볼 겁니다. 밸류업해서? 네, 밸류업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매매 사례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례는 논현동에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논현동에서 뭐 1층짜리 단층 건물을 이제 신축해서 밸류업한 사례가 된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을 워낙 잘 지었기 때문에 아마 사시는 분에게 큰 매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년 7월에 62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21년 3월에 149억 5천만 원에 약 1년 8개월 만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요도 원가는 취득세 뭐 등기 비용 다 포함해서 66억 2천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시공비가 또 들어갔죠. 네. 시공비는 뭐 적당히 저희가 이때 당시에 시공비 계산해 봤을 때 평당 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이걸 직접 공사하신 건축주께서는 더 들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예상해 봤을 때 그러면은 평당 800만 원이면은 이제 22억 정도가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예. 연면적 270평으로 잡았어요. 그때 당시 한 약 8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 비용은 이제 취득세 기타 비용 합쳐서 66억 2천만 원이 나왔을 거로 보고요. 매도가액이 149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입 비용과 건축 비용을 합쳐서 빼게 되면은 약 6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부럽습니다.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는 지금 학동역 이면에 있는 이 위치인가요? 네, 여기 지금 학동역 주변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도 앞에 도로가 12m 도로를 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네. 지적도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딱 요렇게 여기 딱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게 여기랑 가까워가지고 여기랑 도보로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150%니까 지상으로 토지 면적 대비 150%밖에 못 짓습니다. 대신에 지하로 내려가겠죠? 네. 근데 이 건물도 지하 2층까지 봤나요? 네, 네, 맞습니다. 로드뷰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네요. 네. 이 건물이고 옛날 모습이 이렇게 요거죠. 네. 주택에서 한의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건물도 잘 지으셨네요. 건축비도 평당 800만 원보다 더 들었을 것 같은데 강남의 좋은 위치에 강남스럽게 잘 지어놨네요. 앞에 도로 널찍하고. 네, 그렇습니다. 학동역은 또 제가 신혼집이 학동역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죠. 항상 이 앞길을 지나다녔었기 때문에 여기도 큰 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좀 들어와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럭셔리한 분위기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신축 후 매각한 사례. 자, 세 번째 사례는 논현동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쭉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 임대 사례에 보였듯이 이것도 임대를 굉장히 잘 맞춘 건물이었죠. 사옥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사옥으로 임대를 맞췄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나오고 사옥으로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20년 9월 달에 58억에 매입하셨네요. 네. 예. 20년 9월 달이면 지금 23년 6월 달 지나고 있으니까 3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땅값이 거의 한 다 2배 됐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면서 자산 가격이 뭐 거의 다 2배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러면은 투입 비용이 61억 2천. 그리고 시공비가 약 25억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 건물을 22년 3월 달에 그죠? 딱 1년 전인데 185억에 파셨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양도 차익이 약 99억 원 남은 100억 가까이. 물론 법인으로 매입하셔가지고 법인으로 파셨을 거니까 네. 법인세 20%에 뭐 주민세 2%, 22% 나갔다 치더라도 네. 아무리 뭐 포떼고 찻떼고 수수료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75억 남았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동공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땅이네요. 그렇죠. 뭐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 학동역이 있고 북쪽으로 조금 멀지만 걸어가면 신사역이 있는 뭐 따지고 보면 더블 역세권이긴 한데 네. 위치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 3층 4층에서 학동공원이 보이겠네. 맞습니다. 공원 뷰. 이 지역이 조용하니까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약간 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창작 이런 어떤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또 입점을 많이 이제 원하는 지역이라서 임대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매입하시는 분들도 좋은 가격에 잘 매입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건물은 역삼동에 있는 거네요. 네, 역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옛날 주택의 모습을 새롭게 상가 건물로 바꾼 건물입니다. 다가구를 멸실하고 이제 건물을 바꿨네 신축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에 44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22년 11월에 11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 같은 경우는 44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기타 취득세 뭐 2억 4천 해서 투입 비용이 46억 5천 정도가 들었고요. 이제 건축 비용이 22억 들었습니다. 그럼 토탈 다 해가지고 총 들어간 비용이 예상이지만 한 68억 5천. 네. 그죠? 그러면 거의 한 70억 정도 들어갔다 치고 요거를 얼마에 파셨습니까? 이거를 110억에. 이것도 40억 넘게 남기셨네요. 맞습니다. 또 뭐 법인으로 투자하셨겠지만 법인으로 법인세 내고 계산해보면은 한 30억은 남았네요. 네. 아직 역삼동에도 이런 다가구 주택이 아직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역삼동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삼동은 강남의 다른 동네에 비해 가지고 조금 많이 넓은 편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역 노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역삼동 투자하실 때 여기랑 거리 같은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삼동은 제가 봤을 때 하늘과 땅
이 격차가 같은 역삼동이지만 A급과 B급과 C급이 공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참 여기네요. 얘는 역삼역에서도 거리가 약 한 5분 정도? 도보 5분이 충분히 걸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거리 한번 재볼까요? 우리 직선 거리로 보니까 한 384m,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네요. 네. 직선 거리를. 그러면 조금 뭐 꼬불꼬불한 길 따라온다 하더라도 한 6분 정도? 네. 지각인가 보다. 빨리 뛰면 한 3분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떤가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강남역 상권에서도 굉장히 가까이 접해 있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A, B, C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상권도 가까워서 저는 B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빗불? 네, 맞습니다. 빗불에서 막 A로 올라가려고 막 어금어금 이렇게 턱걸이 쫙 올라가는 뭐 그런 물건입니까? 거기서 밸류업을 하면 A가 충분히 되는. 그래서 밸류 받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전체적 색감이 좀 밝은 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짠한 색 있잖아요. 좀 약간 명도라든가 이런 게 좀 높은 색. 네. 그런 색으로 포인트 좀 집어넣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니까, 오 대표님이 고향이 어디시죠? 저 대구입니다. 아, 역시 전 사람이구나.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를 못 갔습니다. 공대를 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밝은 톤에서 약간 포인트 주는 걸로 하는 게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눈에 좀 잘 띄면서 저 건물 작지만 그 지역에서 이면 도로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꼬마 빌딩을 많이 신축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그런 곳에 포인트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총 4건의 매매사를 얘기 드렸어요. 네. 물론 매입 시기가 20년, 21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의 땅값보다는 다 저렴하게 매입하셨고, 상황 자체가 상승하는 장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하고 안 맞는 낡은 예전 건물을 지금 환경하고 맞는 새로운 건물로 밸류하셨던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드셨는데, 이런 일반인들의 투자 말고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우리 연예인분들 투자도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연예인들 투자에 눈을 더 반짝반짝이시더라고요. 네. 우리 조회수도 좀 생각하고 네. 우리 시청률도 좀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뭐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사실 뭐 안테나 사옥이라고 하죠. 뭐 작곡가기도 하시고 가수 활동도 하셨던 우리 유희애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유열 씨가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을 번 사례는 아닙니다. 유열 씨가 시세차익을 본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밸류업하고 유희애 씨한테 팔면서 자기는 시세 차익 보고 나갔네. 네. 어쨌든 한번 어떤 건물이죠? 그만큼 유열 씨가 매입한 거를 엔터가 들어갈 만큼 건물을 잘 지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세차익으로도 크게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 같은 경우는 논현동에 있는 안테나 사옥입니다. 지금 이제 유혜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엔터 안테나가 들어가서 이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사용할 생각으로 매입했겠네요. 유혜 네, 씨는? 맞습니다. 주택인 건물을 19년 6월에 41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21년 3월에 유열 씨한테 103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랑 기타 비용이 2억 3천 정도 들어가게 됐고요. 투입 비용은 4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뭐 건물 짓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갔을 거고. 네. 그럼 자기 원가가 64억. 근데 103억에 팔았으니까 39억. 약 네. 4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 그리고 법인 투자하셨으니까 법인세 내고 나면은 어쨌든 못해도 30억은 남았다. 자, 요거는 이제 안테나가 매입한 사례를 얘기 드렸던 거고,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어떤 분이 있나요? 뭐 연예인들 분 중에 뭐 밸류업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직접 남기신 분. 사실 요새 굉장히 핫한 연예인이죠. 뭐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류준열 씨입니다. 류준열. 연기파 배우죠? 예. 네. 류준열 씨가 역삼동에 건물을 매입을 했죠. 예. 저 청담역 많이 가고 했었는데 청담역에 들어있던 건물 1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년 2월에 58억 원에 매입을 해서 건물 잘 지었습니다. 22년 1월에 15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 유혜 씨 이 건물 투자하신 거는 뭐 유튜브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매각하셨을 때 그때 이제 뭐 여러 유튜브에서 저희 오동 TV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기사화 되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예인 누가 얼마 벌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강남 비팅을 투자하는 일반인도 있고 연예인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연예인 특별나게 뭐 용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투기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좋은 위치에 땅을 사가지고 내가 공들이고 신경을 쓰고 나의 열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자식 같은 산물을 만든 거죠. 그게 이 새 건물인 거고, 그 새 건물을 잘 활용하실 분한테 임대 주기도 하고, 잘 사용하실 분한테 매각해서 이쁘게 튼튼하게 잘 지었으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돈 먹고 빠지겠습니다. 이게 피팅 투자의 전형적인 엑시트 플랜이고 전형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분들처럼 오늘 일반인 사례 4건, 그 다음에 연예인 사례 2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 사례 중에 한 건은 매입자니까 그것도 일반인 투자 사례가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인 사례 5건, 연예인 사례 1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피팅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밸류오버를 해서 시세 차익 보는 걸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각성호 팀장이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팅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피팅 로드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